7장 4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블락 다이어그램하고 캐노니컬 폼에 대한 얘기인데요. 캐노니컬 폼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하자면 표준형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표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다시 한번. 네. 표준형이 되겠어요. 먼저 오늘 세 가지 캐노니컬 폼을 배울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왜 이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인지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은 아래에 보이는 그림처럼 뭔가 이렇게 블락들이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U에서, 인풋에서 입력에서 출력 사이에 이르는 관계를 보이시는 식처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형태에서 우리가 전달함수 어차피 입력에서 출력의 관계인데 상태 변수를 이렇게 위아래 똑같이 곱해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y는 이 위에 있는 텀이 될 거고 u는 이 아래에 있는 텀이 되겠죠. 그걸 다시 기술한 게 이 두 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s라는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는 미분을 의미하죠. 그죠? s분의 1은 적분을 의미하고 우리 이 라플라스 변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미분 방정식을 미분 적분 방정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대수, 알지브라 이퀘이션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그 특징을 활용해서 sxx라는 놈은 x탓으로 x는 ex로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겁니다. 또 두 번 미분한 놈은 투닷으로, 한 번 미분한 놈은 s가 한 번 붙은 놈은 x닷으로 여기 12x 이렇게 고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 두 식을 시간 영역에서 여기 주파수 영역에서 있는 놈을 이거 타임 도메인으로 좀 바꿨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x.을 x1으로, x를 x2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웃풋 y라는 놈은 x1 플러스 2배 x2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이제 요 식은 요거를 기준으로 x2닷을 기준 써볼게요. x2닷은 마이너스 7x1 마이너스 12x2 플러스 u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위에 있는 두 식을 내가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니까 상태 변수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쓸 수 있겠어요? 이 식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요 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 놈은 x1의 미분으로 쓸 수 있죠. x1 닷. 그렇다면 x1 닷 요 놈은 여기 그림상에 x1 닷이 요 놈은 x2 닷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x1 요거 블락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x2를 썸한 거죠. 서메이션 마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뭘 더했어? 맨 마지막에 u를 더했어요. u를 6까지 더해서 만들면 이게 x2'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적분을 하면 그러면 x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x1이 됐고요. x1은 뭐랑 같아요? x2의 다타고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적분하면 x2가 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블락을 만들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아웃풋 y는 뭐로 구성됐어요? x1 플러스 2배 x2니까 x1 여기 x1 플러스 2배 x2 한 다음에 썸 하면 아웃풋 y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달함수의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스테이트 변수를 할당한 다음에 다시 기술한 형태를 뭐라 부르냐? Control Canonical Form CCF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 의미를 갖는데 나중에 또 설명해 볼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아웃풋 y 우리가 x1은 x.으로 x2는 x로 할당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지금 방금 설명했죠. 요 식들을 이용해서 행렬식으로 써보면
요거를 한번 행렬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x1 닷하고 x2 닷으로 놓고 시스템 매트릭스 A에 x1 플러스 x2 플러스 뭐뭐에 something에 u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여기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x1 닷은 이거니까 마이너스 7하고 x1이 곱해지고 마이너스 12하고 x2가 곱해진 다음에 플러스 1u 하면 되겠네요. x2에 다서 어디 쓸 수 있을까요? x1은 미분 나타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0 u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이 두 텀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또 아웃풋 y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아웃풋 y는 x1, x2라고 하면 플러스 u라고 한다면 여기 채울 놈은 뭐냐면 아웃풋 y는 1, 2입니다. 1이 x1하고 곱해지고 2가 x2라고 곱해지면 되겠어요. 벡터를 형성하면 되겠고 인풋 u 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쓴 텀을 이걸 시스템 매트릭스, 이거를 인풋 매트릭스, 이거를 아웃풋 매트릭스, 이거를 디렉트 트랜스미션 매트릭스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멘전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여기 x는 이렇게 쓰면 벡터예요. 아무 표시가 없으면 벡터예요. x 이거의 성분은 뭐야? 벡터의 성분은 x1, x2라는 2디멘전al 벡터가 되겠어요. 디멘전 맞춰서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컨트롤 캐노니컬 포맷, CCF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C라고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보면 AC, BC, CC, D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를 얻으라고 한다면 쉽게 찾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찾았죠? 주어진 전달함수에 똑같은 x를 곱한다. 그 다음에 y는 하고 두시고 u는 하고 두신 다음에 뭐 했어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 일반화 시켜볼게요. 전달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돼 있어요? xn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어요. 디렉트 트랜스미션 텀이 없다는 가정하에 적어도 1차 더 적어야 되겠어요, 보다. 이렇게 나가서 만약에 b1부터 시작한다면 이게 맞춘 겁니다, 위아래를. 예를 들어서 b1 xn 플러스 1은 a1 sn 플러스 1 승하고 같이 맞췄어요. 또 맨 끝에 an은 bn을 맞췄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컨트롤 캐노니컬은 어떻게 했죠? 이 전체 텀에 뭘 곱해? xs. 요 전체 텀에 뭘 곱해? xs. 곱한 게 어디에 할당되지? 전달 정의는 입력분의 출력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출력 텀을 보시면 먼저 출력 텀을 보시면 그러면 b1 s n-1승, b2 s n-2승 쭉 써서 bn. 그리고 us는 어떻게 되겠어요? us는 sn승 최고차항이 되겠죠. a1의 sn-1승 쭉 써서 an 끝나겠습니다. 그죠? 여기 뭐가 붙었어요? xs. 뭐가 붙었죠? xs. 요거를 한번 다시 써보면 시간용으로 써보면 u라는 놈은 x의 몇 승? n번 미분한 거. a1의 x의 n-1번 미분한 거부터 해서 an의 x 되겠죠. 이 놈은 y라는 놈은 b1의 x의 n-1번 미분한 거부터 해가지고 쭉 써서 b의 n-1번 미분한 거에 n이죠. 자꾸 저 실수를 하네요. 여기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죠? 그래서 요걸 최고차항을 뭘로? xn으로, 그죠? xn의 미분으로 합니다. 요거는 뭘로 하죠? xn이 되겠어요. 요거는 뭘로 정의하죠? x1으로. 그죠? 이렇게 정의하시면 제가 잘못 썼어요. 이거 x1이죠, 이쪽이. 이게 x1이고 이게 xn이 되겠어요. 이렇게 정의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x1의 닷은 마이너스 a1의 x1 마이너스 a2의 x2 쭉 써서 마이너스 an의 xn
플러스 u 쓸 수 있을 거고, 아웃 y는 여기 x1이기 때문에 b1에 x1, b2에 x2 쭉 써서 플러스로 bn에 xn 쓸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행렬식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가지고 만들어진 텀이 요 텀이죠. 왜? 여기다가 이제 곱해질 놈이 x1부터 x2 쭉 써서 xn이니까, 일단 b는 u는 여기 첫 번째 텀만 나타나니까 여기만 1이 나타나네요. 그 다음에 아웃부터 어때요? 분자항을 순서대로 쓴 거야. 그죠? 여기 뭐가 곱해질 거니까 x1부터 xn이 곱해질 거니까. 이게 이와 상대 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즉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항상 트랜스미션 텀은 0입니다. 이 형을 우리가 generalize 혹은 general control canonical form 이렇게 부릅니다. 자주 연습하시면 이게 외워질 수도 있어요. 다른 폼을 하나 더 해보겠는데, 지금 이제 배울 폼은 모달 캐노니컬 폼이라고 불러요. MCCF라고 그래요. MCF. 제가 지금 새벽 1시 25분인데 자꾸 딴소리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MCF예요. 모달 캐노니컬 폼. 모달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모드라는 말은 아이겐밸류란 말이에요. 아마 아이겐밸류 배웠을 텐데, 아이겐밸류가 모드다. 시스템 모드는, 그럼 시스템 아이겐밸류는 이런 뜻이에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쓰는 거를 우리가 모달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GS가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식처럼 이렇게 주어진다면, 운이 좋아서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죠? S 플러스 4, S 플러스 3.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부분분수법을 써서 가를 수가 있죠. 어떻게 갈랐습니까? 이게 S 플러스 4, S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위에가 S 플러스 2잖아요. 근데 내가 S 플러스 4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얘를 제거한 다음에 S자리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죠.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마이너스 2, 즉 2가 나오네. 이 텀이 여기 있네요. 똑같이 S 플러스 4, S 플러스 3분의 S 플러스 2인데, 여기다가 요 텀을 S 플러스 1텀을 구할 때 요거를 제거하죠. 그 다음에 S에다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을.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옵니다. 그 텀이 요 텀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2차 1차로 되어 있는 식을 1차 두 개의 합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 캐노니컬 폼 얻을 때는 얘를 G1 이렇게 바꿔요. 뒤에 거를 G2. 근데 개수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자 텀을 써서 2배의 G1 마이너스 1배의 G2라고 해봅시다. 아시다시피 전달함수라는 건 뭐예요? U분의 Y죠. 그러면 U를 넘겨볼까요? 여기다도 곱해보고 여기다도 곱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텀을 갈라가지고 G1이라는 놈은 U분의 Z1 이렇게 써볼게요. Z1은 새롭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U분의 Z2 새롭게 정의했어요. 또 Z2를. 그러면 아웃풋 Y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2배의 Z1 빼기 Z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웃풋 Y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2배의 Z2 빼기 Z1. 그럼 이제 G1, G2만 구현하면 되겠네요. G1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기다 넘겨서 이렇게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텀은 S의 Z1, 4배의 Z1은 U예요. 그러면 이건 Z1 다시죠? 시간형으로 바꾸면 나는 마이너스 4배의 Z1 플러스 U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놈은 S의 Z2 플러스 3배의 Z2는 U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Z2의 B로는 3배의 Z2는 U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명확해졌죠. 두 식을 쓴 게 요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Z1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적분기를 통하기 전에는 Z1 다시 되겠네. 요 텀이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Z1에 플러스 U 하면 되기 때문에 Z1에 마이너스 4로 피드백해. 그 다음 뭘 더해? U를 더해. 그러면 Z1 다시고 적분하면 Z1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Z2 닷은
어떻게 얻어져요? Z2의 닷은 마이너스 3배의 Z2, 즉 Z2를 P2로 해야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U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분하면 Z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2배의 Z21 마이너스 3배의 Z2 한 다음에 서로 더해주시면 그럼 뭐가 나와? 아프 Y가 나와. 이와 같이 고차의 다항식을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다 가르는 거예요. 가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가른 다음에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모달 캐노니컬 폼이라고 합니다. 왜 모달이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아이겐밸류라는 거야. 이 시스템의 아이겐밸류는 그럼 뭐예요? 요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아이겐밸류는 뭐랑 같죠? 시스템의 4라고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의 4를 아이겐밸류라고 보통 같이 부릅니다. 같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이겐밸류랑 폴이 같지 않은 경우 언제냐?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면 서로 같아지지 않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폼 MCF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요 텀으로 하나, 요 텀으로 하나 잡으신 다음에 각각 G1, G2, 세 텀이면 G3 잡으신 다음에 얘를 뭘로 할당해? Z1, Z2 이렇게 할당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뭐라 할 수 있어? 이렇게 두식 얻을 수 있고 각각에 대해서 미분마시 만드신 다음에 수식을 쓰든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시면 MCF를 얻으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MCF를 가지고 해볼게요. Z1 닷은 마이너스 4배의 Z1 플러스 6고 Z2 닷은 마이너스 3의 Z2 플러스 6이기 때문에 구해냈고 아프 Y는 Z1하고 Z2를 2배, 마이너스 1배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전달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CCF도 얻어봤고 지금 말한 대로 MCF도 얻어봤습니다. 어때요? 같은 전달함수지만 서로 다른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얻을 수 있죠. 그죠? 이 상태 공간 방정식을 다르게 얻을 수 있잖아. 이 말은 뭐예요? 이 상태 공간 방정식은 서로 유니크하지 않다. 유일하지 않아요.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전달함수에 대해서 다양한 상태 공간 표현 방법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AC랑 구분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 행렬을 AM 모드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BM, 이거를 CM, 이거를 DM 이렇게 씁니다. 디멘전 맞춰서 쳐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M이라는 게 뭘 나타내? 모달 캐노니컬 폼을 나타낸다. 모드라는 게 뭐다? 폴이다. 다른 말로 아이겐밸류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복소근을 갖는 경우가 있다면 복소폴을 갖는 경우가 있다면 오프 다이아고널에 뭔가 텀이 나왔을 거예요. 이 텀이 뭐에 해당하냐면 뭐 3 플러스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쓰면 여기 J가 플러스 마이너스 J가 부호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이게 그 얘기 쓴 거야. 만약에 복소극을 갖는 경우라면 그럼 다이아고널 텀을 따라서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나타난다. 그게 커플링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J다. 그러면 시스템의 투수 얻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시스템 행렬 기준으로 오프 다이아고널 텀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면 복소근이구나. 복소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다른 책에서 가져온 예제이기 때문에 이거 풀고 책에 있는 예제는 숙제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이 나와 있거든 책에. 뭘 한번 얻어보고 싶냐면 모달 폼이야. 그럼 뭐야? 이거 전달함수 트랜스퍼 펑셔널 MCF로 바꿔라 이 소리네.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S제곱분의 something 그 다음에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분의 something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차수 작게 해야 되니까 BS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네. 서로 곱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 이거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AS제곱 2배 AS 플러스 4배 A 더하기 BS 3승 플러스 CS제곱이니까 이거는 0 A하고 C 더하면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C는 0 이거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2, 이거는 4. 그럼 A는 얼마야? A는 2. 그럼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아니죠. 이게 2가 아니고 이게 2니까 A는 1이네요. A는 1, C는 마이너스 1, B는 0. 그걸 쓴 게 이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분장을 1로 놓고 두 개의 시스템을 가릅니다. G1, G2. 여기 1로 놨으니까 마이너스 1배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아웃 Y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두 식의 합으로 이루어지겠네요. 그럼 G1은 이게 세컨 오더니까 앞에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G2로 할당했어요. 왜냐면 한번 적분한 놈을 뭘로 쓸 거? 한번 미분한 놈을 Z1으로 쓰려고. 또 여기 2차항이니까 또 여기서 한 칸 더 지나가서 Z4라고 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X제곱 Z2는 U 이렇게 될 거고, 이 놈을 가지고 적분해 보시면 Z를 2를 두 번 미분한 게 U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Z1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Z1을 지금 Z1은 어떻게 두면 될까요? Z1을 Z2의 미분으로 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Z1의 미분은 6고, 그죠? Z2는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Z2의 닷은 Z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식을 쓴 게 이 식이네요. 뒤에 것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S제곱의 Z4, 2배의 S의 Z4, 4배의 Z4는 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Z4를 두 번 미분하고, 두 번에 Z4를 한 번 미분하고, 4배의 Z4 이렇게 되는 게 U인데, 어떻게 두면 될까요? 얘를 Z3의 미분으로 둘게요. 그리고 Z3의 미분은 뭐예요? Z4의 Z3의 미분 이렇게 둘게요. 그럼 Z3를 한 번 더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Z4의 미분이 되겠죠. 이 식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X라고 썼네. X라고 쓸 거 그랬나 보다. 여기에 Z3의 미분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배, 마이너스 4배에 Z3, Z4를 합해서, U를 합해서 만드시면 되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죠? U를 받아서 두 번 적분하게 나오네요. Z1 닷은 적분하면 Z1, 한 번 또 적분하면 Z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온 놈을, 요게 뭐예요? 요 놈하고 Z2하고 Z4는 4를 뒤집은 다음에 합하면 Y가 되죠. 요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두 번 미분, 더블 인테그레이터 시스템의 경우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시험 문제 후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썼네요. 그래서 Z1 닷은 U, Z2 닷은 Z1, Z1 끝이에요. Z3 닷은 마이너스 2배의 Z3, 마이너스 4배의 Z4, 그리고 U예요. 그다음 Z4 닷은 Z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Z2랑 Z4를 뒤집어가지고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질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MCF, 모달 캐노니컬 폼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요거를 AM, 요거를 BM, 요거를 CM, 요건 DM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B는 길고 C는 옆으로 넓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그젠플 7.8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제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시스템을 이제 제가 처음에 오브저브 캐노니컬,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얘기했고, 지금 이제 MCF, 모달 캐노니컬 폼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하나 더 있다고 했어. 세 가지 캐노니컬 폼이라고 했는데, 그걸 OCF라고 부를 텐데,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변환하거나 얘를 변환해서 얻는 과정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는 오브저브 캐노니컬 폼이에요.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state space equation이 is not unique,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변환 행렬이 뭐냐? 그거를 다루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시스템이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x는 몇 개예요? Rn에 속하는 거예요. Rn. n개짜리예요. u라는 놈은 한 개. R에 하나짜리고 아웃풋 y도 하나짜리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n by n 행렬, 얘는 n by 1 행렬, 얘는 1 by n 행렬, 얘는 1 by 1 스칼라가 되겠네. 항상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인풋이 두 개인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대학원 과정에서 다룹니다. 학교에서 다루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state space description은 not unique, 유니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non-singular, 역행렬이 존재하는 트랜스포메이션 T라는 놈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걸 서로 간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사이의 변환 행렬을 T라고 두고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변환 행렬 T를 두고 새로운 스테이트를 Z라고 두볼게요. 그러면 X는 TZ, T는 어떻게 되겠어요? T는 R N by N이에요. 왜냐면 스테이트가 이것도 X도 N개고 Z도 N개여야 하니까 스테이트는 미니멀리 레프레젠테이션 되는 시스템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똑같아요. 그러면 T는 N by N 행렬이 될 텐데 이거 한번 미분해보면 X는 T, Z 다 이렇게 될 거고 요거 역행렬을 구해보면 Z는 T 인버스 X가 되겠죠. 그죠? 역행렬이 존재할 테니까 non singular 하면 T 인버스가 exist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요 관계를 위에다 넣어볼게요. 일단 삽입해 볼게요. 그러면 x 닷은 뭐예요? t z 닷. ax, x는 뭐예요? x는 t z. 그죠? b u는 그대로네요. 아웃풋 y의 x 자리는 t z예요. z 닷으로 표현하려면 이 인버스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보면 z 닷은 t 인버스 a t의 z 플러스 t 인버스 b u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거를 a 바라고 썼어요. a 바. 얘도 길어지니까 b 바. 아웃풋 y는 c t z d u인데 이만큼은 c 바. 이거는 d 바랑 똑같네요. 이렇게 써본다면 얻어지는 것처럼 1번, 2번, 3번, 4번으로 변환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변환 행렬 찾으려고 하면 이 관계식에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이 관계식에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t 인버스 이쪽에 곱해볼까? t 인버스를 이렇게 그럼 여기 캔슬 아웃 되겠네. 남는 건 얘가 남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t 행렬입니다. 그죠? 요 t나 t 인버스를 찾는 게 우리 목표예요. 만약에 여기 a 바가 CCF라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 CCF라면 그러면 T 인버스는 T 인버스로 그러니까 이 행렬인데 요거를 이렇게 로우 벡터로 로우니까 열벡터지. T1 열벡터, T2 열벡터, T3 열벡터를 해가지고 Rn by n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고. 즉 T1은 어떤 벡터야? 열벡터니까 1 by n 벡터예요. 열로 이렇게 옆으로 긴 놈이 n개가 있는 이렇게 한번 둬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a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캐노니컬 폼으로 온다면 맨 첫 번째 텀이 마이너스 a1, 두 번째가 마이너스 a2, 세 번째가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1, 0, 0, 0, 0, 1, 0 이렇게 찰 거예요. 여기 지금 3개짜리를 가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A 행렬은 지금 모르지만 이 행렬을 이렇게 바꾸는 T 인버스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T 인버스의 열벡터는 T1, T2, T3 또 T1, T2, T3는 열벡터니까 요 T 행렬을 요거는
아래 n by n이 되겠어요. 봐요. 여기 열벡터에다가 a 곱하면 t1 a가 열벡터가 될 겁니다. t2 a가 또 다른 열벡터, t3 a가 또 다른 열벡터가 되겠죠. 옆에 관계에서 여기 관계에서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세 번 맨 밑에 거 곱해 보시면 어떻게 돼? 얘랑 곱해. t2 열벡터는 뭐랑 같아야 돼? 응? t2 이렇게 곱해 보시면 맨 마지막 항이잖아요. 요 텀을 나타내는 거죠. t2 열벡터는 t3a야. 이렇게 얻어지네. 또 이렇게 한번 곱해볼까? t1 열벡터는 얘랑 곱해줄 t1 열벡터는 t2a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t2는 뭐라고 했어? 넣으면 t3a니까 t3a 제곱이 되겠네. 그지? t1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비행렬 볼까요? b 파트가 지금 t 인버스 b가 b 반대. 우리가 뭘 하냐면 컨트롤 캐노니까 보면 첫 번째만 1이고 나머지 다 0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알 수 있겠네. t3b는 0, t2b는 0, t1b는 1. 그거 쓴 거야. t3b는 0, t2b는 0인데 t2b는 0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t2를 어떻게 쓸 수 있죠? t2는 t3a죠. 이거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t3ab는 0이네. 그치? 또 t1b는 1인데 t1 어떻게 갖다 쓸 수 있어? t1은 t3a 제곱이네. 여기 갖다 쓸 수 있겠네. 그럼 t3a 제곱 b는 1이야. 아주 좋은 특성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t3를 한번 묶어볼게. t3b, t3ab, t3a 제곱 b 이렇게 묶어볼게. 그럼 t3 앞에 열벡터를 끄집어내고 나머지 t3b, t3ab, t3a 제곱 b 이놈은 뭐에 해당하냐면 0, 0, 1이에요. 0, 0, 1이에요. 그러면 T3라는 열벡터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얘는 n by n 행렬이니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얘를 우리가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C라는 이렇게 controllability matrix라고 정해 봅시다. 그러면 C의 인버스만 존재하면 T3를 찾을 수 있겠네. 즉 T3라는 놈은 0, 0, 1에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곱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래 1 by n짜리 열벡터로 나오겠습니다. T3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T3 찾으면 쉬워요. 이제 T3 찾으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T2가 나와요. T2 나왔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T1 나왔어요. 그러면 T1, T의 인버스 역행렬은 지금 T1 열벡터, T2 열벡터, T3 열벡터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찾았네. 이 과정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임의의 행렬 A지만 뭐만 구하면 돼?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 즉 B, AB, A제곱 B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 C만 구하면 걔 역행렬을 구하시고 0, 0, 0, 0, 0 끝에만 1 이렇게 두는 거와 곱하면 T3를 얻을 수 있고 거기서부터 A를 곱해 나가면 한 번씩 A를 곱해 나가면 T2, T1 이렇게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쉽죠? 그죠?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또 실수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T 인버스의 로우 열벡터들을 건축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가지 특성. When controllability matrix C is non-singular, 얘가 n by n 행렬인데 역행렬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러면 A와 B로 이루어져 있는 이 시스템 매트릭스는 컨트롤러블하다, 제어가 가능하다, 가제어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 가제어성을 이용해서 7장 5절에서 실제로 어떻게 제어기를 설계하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 행렬이 가제어성 행렬이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주세요. 가제어성 행렬이다. 얘가 non-singular 하면 즉 역행렬이 존재하면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어떻다? 제어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7장 5절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One can always transform a given state description. 임의로 주어져 있는 어떤 state description을 항상 뭘로 바꿀 수 있다?
CCF로 바꿀 수 있다. 지금 위에 있는 과정을 사용한다면 특별히 뭐만 구하면 쉬워요.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만 찾아내면 이거 인버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요 D3, D2, D1 n 디멘전의 경우에는 dn부터 dn-1, dn-1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제어성 행렬이 언제 랭크를 잃어버려서 싱귤라이즈느냐 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폴 제로 캔슬레이션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어 시스템이 폴 제로 캔슬레이션이 되면 폴하고 제로가 똑같아서 없어진다면 차수가 떨어지겠지. 그때는 이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가 랭크를 잃어버린다. 그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는 뭐의 함수예요? 스테이트의 함수이기 때문에 전달 함수로부터 결정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 행렬을 구하는 걸 했죠. 임의의 행렬 A, B, C,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시스템으로부터 AC, BC, CC, DC는 얻을 수 있다. 뭘 이용해서? T, 인버스 역행렬을 이용해서. 이거 어떻게 얻어졌지? T3는 001에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 얻은 다음에 인버스. 그럼 컨트롤빌리티 매트릭스는 어떻게 얻어졌지? B, AB, A제곱 B 이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럼 T2는 T2 열벡터는 T3의 A, T1 열벡터는 T2의 A 이렇게 얻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 T 인버스는 T1, T2, T3 얻으신 다음에 여기 역행렬 구하시면 T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오브저브 캐노니컬 폼을 캐노니컬 폼을 얻고 싶어요. 이게 세 번째 폼인데 OCF라고 합니다. 오브저버 캐노니컬 폼. 이것도 표준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어떻게 얻어지냐면 컨트롤 캐노니컬 폼을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볼게요. 내가 가로를 쫙 그은 다음에 AC, BC, CC, DC라고 두고 얘를 트랜스포즈해. 트랜스포즈하면 어떻게 될까요? AC 행렬의 트랜스포즈. 여기 있는 놈은 내려갈 거고 여기 있는 놈 위로 올라와야지. 그러면 CC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BC의 트랜스포즈, DC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돼요. 전치라는 거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야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 보고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오브저브 시스템 매트릭스. 이 놈은 인풋 매트릭스. 이 놈은 아웃풋 매트릭스. 이거를 디렉트 트랜스미션 매트릭스 이렇게 정해. 그러니까 A, B, C, D 노테이션을 두고 트랜스포즈 시켜서 얻어진 놈을 그대로 가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OCF, 오브저버 캐노니컬 폼이라 부른다. 왜 오브저버 캐노니컬 폼이라 부르냐면 나중에 옵저버 설계할 때 쓸 거야. 요 폼을 쓸 거야. OCF를 얻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OCF는 어떻게 얻어진다? 시스템 매트릭스는 컨트롤 캐노니컬 폼 매트릭스에 어떻게 한다? 트랜스포즈 한다. BO는 CC를 트랜스포즈 한다. CO는 BC를 트랜스포즈 한다. D1과 DC는 서로 같다.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계속 다뤘던 예제예요. 이 어떻게 온 거죠? S제곱 7S 플러스 12분의 S 플러스 2라는 전달함수였어요. 요거 우리가 CCF 얻었지.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어. 얻어서 나온 놈이 여기 AC, BC, CC, DC야. 응? 오브저브 캐노니컬 폼 얻어라.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트랜스포즈 하는 거야. 대각선을 기준으로 서로 뒤집어졌네. B1은 어떻게 얻어? CC를 트랜스포즈 하니까 요걸 트랜스포즈 하면 1, 2가 되겠지. 그지? 요 놈이 왜? C5는 어떻게 했죠? BC를 트랜스포즈 하는 거야. 트랜스포즈 하면 1, 0이 되겠네요. 얘는 해봐야 0입니다. 이와 같이 CCF를 얻으면 이로부터 뭘 얻을 수 있다? OCF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아까 치면은 우리 그 임의의 행렬로부터 뭘 얻는 걸 했었냐면 임의의 행렬 A로부터 A, C 컨트롤 캐노니컬 폼 얻는 걸 했었죠. 그죠? 이거 설명했었는데
지금은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임의의 행렬로부터 모달 캐노니컬 폼 AM을 얻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모달 MCF를 어떻게 얻을 거냐? 임의 행렬 A로부터.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A 바의 T 인버스 A를 시작했었잖아요. 요거 가지고 우리가 찾았잖아요. 요거 찾을 땐 요거는 양쪽에다 T를 곱해. 요거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 나서 요거를 뭐라고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둘 거야. 왜냐면 모달 캐노니컬 폼은 다 이렇게 디컴포즈 돼가지고 대각선에만 가질 거니까. 여기서 지금 디스팅크트하다고 가정했어요. 이게 만약에 복소폴이면 이렇게 안 되겠지만 폴들이 다 다르면 디스팅크트하다는 말은 폴들이 다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렇게 얻어지겠죠. A바라는 놈을 이렇게 놓을 수 있겠어요. 요거 보고 모달 시스템 매트릭스 이렇게 부르죠. 요 P1, P2, P3는 뭐에 상응해? 아이겐밸류 혹은 폴 오브 더 시스템에 상응해. A라는 놈은 임의의 행렬이죠. 그리고 이 T를 우리 처음에 할 때는 T 인버스 해봤는데 이번엔 T를 한번 두려고 그래. T라는 놈을 칼럼 벡터로 행벡터예요. T1 위로 긴 놈이죠. 그죠? T2, T3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우리 T 인버스 다룰 때 어떻게 했어? 로우 벡터로 했지? T1 이렇게 옆으로 긴 놈으로 T2 옆으로 긴 놈 T3 옆으로 긴 놈 이렇게 했었는데 T는 그러면 트랜스포즈한 관계니까 인버스 관계니까 이번엔 칼럼 벡터로 이렇게 T1, T2, T3 둬볼게요. 컬럼이에요. 이게 3x 1짜리죠. 그죠? 이것도 3x1, 3x1 합치면 3x3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해보세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T1에 P1 곱한 놈이 AT1하고 같은 거지. 이거 세 번 써보면 PI, TI는 ATI 쓸 수 있고 4I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겠죠. 요거를 한쪽 묶어볼게요. 묶어보면 A로부터 A 빼기 PI는 상수니까 단위행렬 3x3짜리 단위행렬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여기 TI라는 컬럼 벡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가 돼야 돼? 0, 0, 0이라는 0벡터가 돼야 돼. 얘는 0벡터예요. 얘는 컬럼 벡터야. 위로 긴 놈이라고. 이렇게 푸는 문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P가 여기 이거 아니죠? 이 문제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어떤 A라는 행렬에 임의의 벡터를 곱했을 때 어떤 상수의 임의의 벡터가 나오는 관계식을 뭐라고 푸는 걸 뭐죠? 이걸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이렇게 부르죠. 그죠? 아이겐밸류 이거 풀어서 만족하는 람다가 아이겐밸류야. 요 x가 뭐야? 아이겐 벡터죠. 그죠?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죠? 이걸 뺀 다음에 는 0 넣는 거야. 이 과정을 반복하면 a 빼기 람다 i는 x 이렇게 될 거고 얘가 그러면 싱귤러 해줘야지. 왜냐면 는 0이 되려면 얘가 풀랭크를 가지면 x가 0밖에 없어요. 그죠? 0이 아닌 x를 갖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싱귤러가 돼야 돼. 싱귤러가 된다는 말은 뭐야? 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풀 때는 디터미넌트 a-람다 i를 놓고 는 0 풀죠. 이게 뭐랑 똑같아요? 특성 방식하고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부터. 뭐해? 시스템, 전달함수의 특성 방식하고 같아요. 즉, 분모의 다항식이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 문제랑 똑같아진다 이 소리고, 다시 말해서 PI는 뭐다? 아이겐밸류다. 즉 폴이다. TI는 뭐다? 아이겐벡터다. 특별히 이렇게 모달 캐노닉 폼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요 변환 행렬은 그러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이겐벡터로 이루어져 있는 행렬입니다. 여러분 책에 예제 7.9번이 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ACAM을 수식 7.12와 7.14에서 이미 얻어놨습니다. 앞에서 좀 설명했잖아요. 이게 진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P1이 마이너스 4야. 지금 이거 골랐지?
그지? 그러면 이 아이겐 벡터 변환행을 찾아볼게. 아까 했는데 Pi의 Ti는 뭐랑 같아? A의 Ti야. 그지? 내가 P1을 고를 건데 그럼 T1이잖아. 다시 쓸게요. 내가 P1을 고르면 T1이 될 거고 A의 T1이 될 텐데 T1은 성분이 두 개짜리죠. 그럼 여기 T11, T1을 T21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놈이 A의 T11, T2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걸 쓴 게 요 식이에요. P가 마이너스 4니까 아이겐밸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썼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오면 마이너스 4배의 T11, 즉 마이너스 4배의 T11은 7배, 마이너스 7배의 T11, 마이너스 12배의 T21이야. 이거 정리해 쓰시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고식은 밑에 식하고 또 같아요. 이렇게 곱한 거니까 같죠. 왜냐면 싱귤러 한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나 떨어집니다. 또 P1을 P2인데 그쵸, 이게 P2예요. 죄송합니다. P2를 마이너스 3을 고르면 P2에 T2가 곱해질 텐데 T2, T12랑 T22 T2를 갈라볼게요. A에 그럼 T12랑 T22 되겠어요. 이 식이 요거고 이거 풀어보시면 이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말하면 T는 어떻게 되냐면 T1, T2인데 이놈은 다시 써보면 T11, T21 T12, T2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식으로부터 내가 T21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 1 넣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T22에 1 넣어볼게. 그러면 이와 같이 T11, T21, T12, T22로 이루어져 있는 변환행렬 T를 얻을 수 있어요. 얘가 뭐예요? 이 시스템의 뭡니까? 아이겐 벡터예요. 첫 번째 아이겐 벡터, 두 번째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놈이 T1 컬럼 벡터, 이놈이 T2 컬럼 벡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 컨트롤 캐노니컬 폼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모달 캐노니컬 폼이 얻어진다. 같은 원리로 T 인버스 아이겐 벡터에 이루어져 있는 행렬의 역행렬이죠. 아이겐 벡터에 이루어져 있는 행렬의 행렬 곱하면 모달 캐노니컬 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예제 7점 10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